신용등급을 왜 관리를 해야 되고 어떻게 평가가 되고 바뀌는 제도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똑같은 돈을 내가 빌려 쓰고 싶어도 내 신용등급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1,500만 원을 아낄 수 있냐, 더 내야 되냐 이렇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신용등급은 결국 돈이라는 말이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안녕하세요. 금융 알려주는 남자 고백입니다. 오늘은 신용등급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일단 이 신용등급 영상은 총 2가지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신용등급이 대체 뭐고 어떻게 평가가 되는지, 그리고 이 신용등급에 대한 제도가 2021년 1월부터 변경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준비한 게 첫 번째 영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이 신용등급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빨리 올릴 수 있을지 이 영상을 가지고 두 번째 내용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영상을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번에 왜 신용등급에 대한 영상을 준비를 했냐면 사실 뭐 신용등급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고 뭐 어차피 나중에 내가 대출 받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내가 뭐 자취를 하는데 월세 살다가 뭐 전세를 가고 싶으면 사실 대출을 받아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내가 차를 사거나 집을 살 때도 대출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럴 때마다 이 신용등급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 신용등급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제가 딱 2가지 영상으로 추렸기 때문에 이 영상만 꼭 이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용등급을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이제 신용이라는 거는 결국에 이제 돈이기 때문인데, 지금 신용등급은 이제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총 이제 10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1금융권 은행들, 그러니까 뭐 신한, 국민, 하나 이런 은행에 가가지고 대출을 이제 받을 때 신용등급이 1등급인 사람은 이자가 이제 평균적으로 약 한 3% 정도 되고 10등급인 사람은 이제 약 8.4% 정도의 이자로 돈을 이제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자는 이제 대략적으로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럼 이 이자 3배 차이가 내가 나중에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내야 되는지 한번 이제 계산을 해봤죠. 만약에 이제 1억을 5년간 빌린다고 계산을 해봤을 때 이제 신용등급이 1등급인 사람은 총 이자가 이제 780만 원, 1억이라는 돈을 쓸 수가 있는데 10등급인 사람은 어떻게 되냐? 총 이제 2281만 원을 내야 내가 1억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돈을 내가 빌려 쓰고 싶어도 내 신용등급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1,500만 원을 아낄 수 있냐 아니면 더 내야 되냐 이렇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신용등급은 결국 돈이라는 말이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면 이 우리의 신용등급은 누가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신용등급을 관리를 할 수가 있고 더 좋은 등급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신용등급이랑 금융회사에서 얘기하는 회사들의 신용등급이라는 의미가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등급을 받는 걸 신용등급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금융회사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금융소비자, 그러니까 돈을 가져다 쓰는 사람이 향후 1년 내에 90일 이상 연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숫자로 나타낸 거를 신용등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이 신용등급들은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내 현재 상황, 뭐 앞으로의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신용등급을 더 좋게 준다 이런 게 아니고, 금융회사 이런 데서는 내 현재나 미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과거에 내가 어떻게 돈을 썼고 어떻게 돈을 빌렸고 이런 걸 가지고 우리의 신용등급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의문점이 생길 수 있어요. 보통 뭐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은 어차피 뭐 거래도 많이 하지 않고 뭐 신용카드를 쓰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뭐 신용등급을 뭐 그때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사실 요즘에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학자금 대출이라는 제도들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잖아요. 근데 이름 끝에 대출이 들어가 있다는 건 결국에는 내가 금융회사들을 통해서 거래를 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을 받는 순간 그 순간부터 금융 기록이 계속 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꾸준하게 관리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 내가 정말 필요할 때 돈을 아예 못 빌리거나 내가 굉장히 비싼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제 처음부터 신경을 써주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용등급은 누가 어떻게 매겼냐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회사가 딱 2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오일크레딧이라는 회사랑 나이스에듀킴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일단 오일크레딧이라는 회사에서는 1금융권에다 많은 정보들을 주로 제공을 하고 있고, 나이스에듀킴에서는 보통 이제 2금융권이나 그런 회사들의 정보를 이제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두 회사의 정보를 모두 가져다 쓰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이용하는 금융회사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평가한 신용등급을 합쳐가지고 뭐 대출을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도 결정을 하고, 아니면 이자를 얼마나 해줄지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 3가지에 대한 정보들을 잘 활용을 할 수 있게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 회사들이 점수를 어떻게 매기는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평가하는 항목이 뭐냐면 이제 연체 이력이에요. 내가 돈을 빌려서 제때 갚았냐 아니면 며칠 지나서 갚았냐 이런 것들을 매기는 건데, 이 연체 이력이 신용등급을 매길 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뭐 신용카드 쓴 이력들, 금융회사에서 받은 뭐 대출에 대한 연체, 아니면 뭐 카드를 쓰고 카드를 15일에 갚아야 되는데 그걸 못 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각종 세금, 뭐 과태료, 벌금, 그러니까 뭐 자동차 딱지, 뭐 주차 위반 딱지도 제 기간 내지 않았다면 신용등급에 영향이 있고, 우리가 내야 되는 뭐 국민연금, 아니면 건강보험료, 그리고 전기세나 수도세 같은 공과금, 그리고 휴대전화 요금까지 매달 결제해야 되는 금액들이 있으면 모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내야 될 곳에 꼬박꼬박 잘 내고 있는지를 이제 반영을 한다는 얘기인데, 깜빡하고 휴대전화 요금 좀 늦게 내도 어때? 아니면 뭐 카드 결제 며칠 있다 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나중에 정말 큰일 나고 후회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휴대전화를 이용한 간편 결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들은 내가 직접 4대 보험료나 이런 것들을 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연체가 신용등급에 언제까지 영향을 미치냐면, 이제 90일 미만 동안 내가 연체를 했다 그러면 그 내용은 3년간 따라다녀요, 계속. 그리고 90일 이상 연체하게 되면 이제 5년간 따라다니는 거죠. 연체를 잘 관리를 해줘야 되고, 그러면 금액은 얼마 이상부터 연체로 치냐? 신용등급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연체는 이제 5일 이상 연체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짧은 대출, 뭐 단기 대출이다 그러면 이제 10만 원 이상, 그리고 장기 대출의 경우에는 이제 50만 원 이상부터 신용등급 하락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일단 연체가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 항목은 뭐냐면 자산 대비 채무 수준이라는 건데,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돈이나 금융자산, 부동산, 차 이런 거에 비해서 내가 대출을 얼마나 갖고 있고 돈을 얼마나 빌려 쓰고 있는지를 이제 평가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신용등급 평가에서 두 번째로 이제 많이 고려되는 항목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내가 갖고 있는 뭐 자산이나 돈은 굉장히 적은데 신용카드를 엄청 많이 쓰거나 돈을 많이 빌려다 쓴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 이제 못 갚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굉장히 이제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냐면, 다른 사람에게 보증을 서준 적이 있는지도 보고, 뭐 신용카드는 매달 얼마나 쓰는지, 할부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 그리고 뭐 신용카드나 대출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 동안 이용을 해왔는지, 이런 평가 항목들로 여러분들의 신용등급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신용등급이 몇 등급인지 혹시 아시나요? 예전에는 신용등급을 너무 자주 확인하면은 신용등급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2011년도부터는 신용등급을 아무리 많이 조회하더라도 신용등급을 평가하는데 전혀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일단 내가 몇 등급인지를 먼저 알아야 더 올릴지 아니면 유지를 해야 되는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은 꼭 오늘 이제 확인을 해보세요. 뭐 예전에는 신용등급 평가 사이트에서 돈을 주고 확인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확인할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었는데, 이제 요즘에는 핀테크가 많이 발전을 하면서 뭐 토스, 뱅크샐러드, 뭐 알다, 카카오페이 이런 데서도 다 본인의 신용등급을 본인 확인만 하면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신용등급 진짜 몇 등급인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2021년 1월부터 제가 신용등급에 대한 제도가 좀 변경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존에는 이제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이렇게 등급으로 표기를 했다면 이제 개인 신용평점이라는 점수로 바뀌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개인 신용평점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 1000점 만점에 1점 단위로 점수로 이제 표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바뀌면 이제 어떤 부분이 조금 좋아지냐면, 혹시나 1점 차이로 3등급이 아니라 4등급으로 떨어지거나 4등급이 아니라 5등급으로 떨어져서 대출을 아예 못 받거나, 아니면 대출 이자가 좀 이제 높게 대출을 받았던 분들도 조금 더 이제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개인 신용평점으로 바뀌면 이제 기존 평가 항목에다가 비금융요소라는 이제 평가 요소가 추가가 돼서 점수가 들어가는데, 이제 이게 뭐냐면 내가 뭐 카드나 이런 것들을 쓰지 않더라도 월 30만 원 이상씩 체크카드를 이제 6개월 이상 사용을 했거나, 아니면 공공요금이나 통신요금들 그리고 보험료들을 매달 꼬박꼬박 6개월 이상 납부한 분들한테는 추가적으로 점수를 올리는데 이제 긍정적인 요소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금융거래 이력이 많이 없는 뭐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분들, 그리고 이제 뭐 전업주부나 이런 분들도 신용등급을 올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연체 기준도 조금 더 완화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연체 기준에서 기존에는 이제 5일 이상 연체를 하는 경우에 신용평가에 안 좋게 반영이 됐지만 이제 5일에서 30일로 변경이 되고, 대출 금액도 단기 대출의 경우에는 이제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변경이 되는 거고, 장기 대출의 경우는 50만 원에서 이제 100만 원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연체했던 이력이 몇 년 동안 살아있는지를 말씀드렸는데, 연체 이력도 이제 기존에는 3년간 반영을 했지만 이 기간을 1년으로 변경을 하고, 혹시나 뭐 상습적으로 연체를 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자주 연체를 하는 경우에는 지금 영향이 있었지만 이제 바뀌는 제도에서는 이 내용들은 이제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항목도 변경이 되냐면, 혹시나 내가 잘 몰라서 신용등급은 괜찮은데 1금융권이 아니라 2금융권에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신용에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더라도 대출 받은 이자가 굉장히 낮다, 그렇다면 신용등급에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반영되게 이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용평가하는 기준이 바뀌면서 비금융요소라는 평가 항목도 생기고, 조금 더 완화된 조건으로 신용도를 관리할 수 있게 바뀌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노력하면 나중에 내가 필요한 돈을 조금 더 싼 돈을 내고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신용등급을 왜 관리를 해야 되고 어떻게 평가가 되고 바뀌는 제도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 이 신용등급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빨리 올릴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는 두 번째 영상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 번째 영상을 보시기 전에 첫 번째 영상을 봐야 내가 신용등급을 왜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일단 알 수가 있거든요. 사실 뭐 신용등급을 관리해야 되는 이유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간단하죠. 내 돈이에요, 돈. 지금 나는 대출을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신용등급 상관없다, 이렇게 하는 분들은 내가 이사 가고 싶은데 대출 못 받아서 이사 못 갈 거고, 내가 차 사고 싶은데 대출 안 나와서 차 못 사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이라도 꼭 잘 보시고 신용등급을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